네, 오늘은 3인국 3일차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3일차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사 이 하원에 보면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옷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들을 보시면 자는 자인데 어떤 자입니까? 금으로 만든 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게는 지게인데 어떤 지게죠? 산호로 만든 지게입니다. 산호라는 것은 바닷속의 그 생물 중에 일종이겠죠. 아주 진귀한 그런 물건이 되겠어요. 그리고 함을 만들 때 있어서도 어떤 함이죠? 백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음, 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상의 물건들이지만 그것을 보다 좋게 표현하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미화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화. 어, 실제보다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미화고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종의 과장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최고급의 물품들을 사용해서 님을 향한 옷을 만들었다라고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음, 춘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사 3인 춘원에서는 임금의 선정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 나옵니다. 여러분 선정 기억나시죠? 어디에서 기억납니까? 바로 여러분 관동별곡에서 보면 이 관동별곡에서 정철 자신이 관찰사로 부임을 하면서 무엇을 다짐합니까? 선정을 다짐하죠. 자, 그 선정을 다짐할 때 본인을 어디에 비유를 했습니까? 중국에 중국에 있던 그 유능한 관리였던 급장유에게 본인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유해서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이런 것처럼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룻밤 서리김 했습니다. 자, 사계절 중에 서리가 내리고요. 자, 기러기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시기. 자, 가을입니다.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계절감을 드러내는 그런 소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작품은 매 계절마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찾고 그 다음에 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 혹은 사랑의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 찾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가을이 되었죠. 그래서 기러기가 울어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노래하지 않고 운다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입된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감정이입입니다. 자, 어떨 때 울게 되죠? 자, 어떤 쓸쓸함과 고독과 외로움,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기러기가 울며 지나갈 때 위루에 혼자 할라. 여러분 위루란 것은 위급한 누각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이렇게 위급한 누각처럼 보이겠습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주 높다란 누각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자, 이 높다란 누각에 올라가서 어디를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했던 천상계라고 이야기했던 광한전을 바라보기 위해서겠죠. 이 광한전 현실 공간에서는 어딥니까? 한양의 궁궐입니다. 자, 이 궁궐을 보기 위해서 높다란 누각에 올라간 거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연군 지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연군 지정이 드러난 행위를 찾아라 그러면 뭐 한다? 높다란 누각에
올라갔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죠. 혼자 올라. 자, 지금 이 시적 화자는 여성이고요. 자, 이 여성 화자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재로 인해서 여러분 홀로 있고요. 수정념, 수정어로 만든 그런 발을 거드니. 자, 여러분 동산에 달이 떠오릅니다. 자, 시간적인 배경은 어떻게 있죠? 시간적 배경은 밤입니다. 이때 달이 뜨고요. 북극에 별이 보입니다. 자, 북극성을 이야기하죠. 자, 고전 시가에서는 자, 상징적인 그런 자연물들이 드러나는데, 자, 그 중에 달과 별은 무엇을 상징한다? 바로 임금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특정 문화권에서 자연물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 자, 무슨 상징이라고 배웠습니까? 관습적 상징.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게 기억이 나죠? 자, 이런 달과 별을 뵈니까 여러분 님이신가 반기시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달과 별이 바로 뭐라고 생각한다? 님, 즉 임금을 의미하고, 그래서 반가우니 무엇이 절로 납니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한편으로는 꿈에도 그렸던 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만큼 뭐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움의 눈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름 전편에서는 자, 님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산과 구름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이 장애물이 있어서 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자, 여기서는 높은 누각에 올라갔기 때문에 달과 별을 가리는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청광. 여러분, 청은 맑을 청자입니다. 맑은, 여러분, 광은 빛이 되겠죠. 자, 지금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북극성과 달 둘 중에 뭐가 되겠어요? 바로 달이 되겠죠. 달빛을 여러분 쥐어내서 봉황루. 자, 이 봉황루는 어딥니까? 지금 화자가 위치하고 있는 이 위계는 하계라고 했습니다. 이 봉황루는 어디죠? 상대적으로 여러분 상계가 되겠죠. 임금이 있는 궁궐의 한 누각이 바로 봉황루입니다. 자, 여기는 한양의 궁궐이 되겠죠. 궁궐. 자, 이 궁궐로 무엇을 보내고 싶다? 달빛을 보내고 싶다. 자, 왜 달빛을 보내고 싶으냐? 왜? 여러분, 우리 관농별곡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음매의 이온풀,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때 음애가 뭡니까? 어두운 벼랑에 있는 이온풀, 즉 시든 풀을 살리고자 정철이 스스로 무엇이 돼서 용이 되어서 무엇을 내린다고 했습니까? 3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 해서 3.1우 기억나죠? 자, 이 3.1우가 무엇을 상징한다? 선정을 베풀겠다는 걸 상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맑은 빛으로 이 빛을 보내면 임금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 어두운 이렇게 삶이 힘든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풀도록? 선정을 베풀도록 뭐하고 싶다? 지원하고자 이 달빛을 봉황루로 보내고자 합니다. 자, 이때 달빛은 문학적으로 함축적 의미는 있는 그대로의 달빛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임금에게 어떤 정책적인 무엇을 하고 있다? 교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임금에게 보내드린다. 이런 의미로도 여러분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록 버림받았지만 신하로서의 어떤 역할은 충실히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청광은 임금을 향한 무엇을 드러내는 임금을 향한 그런 충성과 사랑을 드러내는 무엇이다? 소재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 서리와 기러기,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충성,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 무엇? 청광.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청광을 보내게 되면 누 위에 걸어두고, 여러분 이 누는 앞서 이야기했던 봉황누가 되겠죠? 자, 임금이 있는 한양에 이 봉황루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팔황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다 비춰라. 자, 이 빛을 비춘다는 것, 빛을 비춘다는 것 아까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임금이 좋은 정치, 선정을 베푼다. 여러분 선정의 반대말은 뭐 폭정 이렇게 되겠죠. 폭정을 일으키면 밀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비춰요. 심산궁곡, 여러분 깊은 심산은 깊은 산이 되겠고요. 궁곡은 깊은 골짜기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이런 빛이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빛은 선정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이곳에는 임금의 은혜가 잘 닿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곳, 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조선사회에서 함경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곳이 이 심산 궁곡에 해당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정철 자신이 있는 하계, 즉 현실에서는 낙향에 있는 전라남도 창평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의미 해석이 되겠죠. 이런 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여러분 점낫같이 대낮같이 비추소서 했으니까 선종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임금이시여 나를 갖다가 뭐 합니까? 나도 힘들죠. 나를 갖다가 돌보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하룻밤 기러기 울어 열째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는 사랑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 혼례에서 여러분 등장하는 새는 원앙새가 아니라 무엇이다? 기러기다. 왜 기러기냐? 기러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함께 갑니다. 중간에 짝을 잃으면 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신의를 지키는 새가 바로 기러기입니다. 자, 기러기 울음소리를 통해서 작가의 무엇음을 이야기했다?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정철의 심정을 이렇게 뭐하고 있다?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학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심상궁곡 점낫같이, 즉 점낫은 대낮입니다. 대낮처럼 환하게 맹구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시끄러운 조정을 은근히 풍자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여러분 당시는 서인과 여러분 동인의 대립이었습니다. 서인의 거두가 정철이었고요. 결국은 정철이 탄핵을 받아서 낙향을 하고 은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동인이 그러면 임금을 도와서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심산 궁곡이 있다라는 것은 이 동인의 정책에 있어서 뭔가 마이너스 실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판하는
은근히 비판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임금의 무엇을, 임금께서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도서벽지까지 모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선정을 기대하는 그런 심정의 표현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서 내가 있는 곳도 어떤 곳이다? 하계가 되겠죠. 즉 전라남도 창평이니 이곳에서 님을 기다리고 외로워하는 나 역시 무엇이다? 임금의 은혜가 좀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재된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겨울 보겠습니다. 겨울. 자, 이 겨울에는 님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죠? 건강입니다. 특히 감기라든지 추위로 인한 감기, 몸살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건곤이 폐색했습니다. 여러분, 건은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즉 하늘과 땅이 폐색해서 여러분 얼어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곤이 폐색했으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드러난다? 계절감, 겨울이구나 라는 것 드러나고요. 두 번째, 백설 이렇게 쓴 흰 눈이니까 자, 요것도 계절감을 드러내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백설이 한빛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눈으로 뒤덮였을 때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나와 님 사이에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도 멀지만 지금은 어떤 장애물이 또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흰 눈이 쌓였기 때문에 나와 님 사이에 왕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설마 무엇까지도 불가능하다? 여러분, 새도 날 수 없는 그런 나와 님 사이의 어떤 단절이 어떻게 되어 있다? 매우 최고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은유하고 즉 비유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님과 나 사이에 이제 더 이상의 소통이 오고 가지 못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소상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상만도는 조선의 장소가 아닙니다. 소상만도는 중국의 지명입니다. 중국 중에서 어딥니까? 상해 아래쪽 남쪽 지역을 소상만도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라남도 창평 역시 여러분 한양에 비유하게 되면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곳이죠. 근데 이곳 역시도 무엇하니까 치오미, 즉 여기도 추운데 이거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임금이 계신 옥루 고처야. 즉 한양은 얼마나 더욱 춥겠느냐. 그래서 더욱 늘러 무슨 하리, 여기보다 훨씬 추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임금이 추우시면 감기라도 들세라 어떤 염려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걱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내고자 하느냐. 여러분, 매 해마다 매 연마다 임금에게 보내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겨울에 등장하는 것은 양춘입니다. 여러분, 양은 따뜻할 양이고 춘은 봄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뜻한 무엇이다? 따뜻한 봄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봄 기운. 자, 이 따뜻한 봄 기운을 님이 계신데 어딥니까? 한양으로 뭐하고 싶다? 봄 기운을 쏘아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쏘아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봄 기운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여러분, 그만큼 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모첨
비친 해를 여러분 모첨이라는 것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초가를 말합니다. 이 초가에 해가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지방의 한겨울이지만 남쪽 지방의 오전에 뜨는 햇볕은 이 햇볕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따뜻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어디에 보내고 싶다? 옥루에 올리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봄, 여름, 가을까지는 님에게 보내는 것이 소재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겨울에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양춘 하나, 그 다음에 비춘 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내면 홍상을 여러분 염이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상은 붉은 치마입니다. 붉은 치마, 붉은 홍자의 치마를 여러분 입고요. 수치라는 것은 푸른 저고리에 있는 소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치마를 입고 푸른 저고리 소매를 반만 걷어서 여러분 자, 요 표현은 이 지금 성별이 여성 화자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님을 향해서 가장 좋은 옷차림 붉은 치마에 여러분 붉은 치마에 푸른 저고리를 입는 것이 당대에서 가장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양복, 정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님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 일모수죽에 그랬어요. 여러분 일모니까 여러분 해가 지는 일모를 말하겠죠. 그래서 저녁 자 황혼 무렵에 수죽 대나무에 기대어 이런 뜻입니다. 대나무 죽자에 기대어 해 가림도 하도할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생각하다라고 하는데 생각 중에서도 주로 어떤 생각하냐면 여러분 근심, 걱정 이런 생각을 갖다가 표현할 때 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지 않는 떨어져 있는 님이 이 추운 겨울을 잘 나실까라는 근심, 걱정 혹은 염려하는 생각을 하는데 적게 합니까? 많이 합니까? 하도 할샤 그랬습니다. 많기도 많습니다.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다른 해의 수이디어 여러분 짧은 해입니다. 겨울은 해가 짧겠죠. 해가 짧아 수이 지고 여러분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는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하강 눈물 떨어지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하강 이미지. 자, 이런 하강 이미지 플러스에 마이너스 분위기를 뭐한다? 고조시킨다. 자, 긴 밤 여러분 겨울밤은 긴 밤 뭐 동짓달 엄청 길죠. 이 긴 밤을 홀로 앉아 여러분 누구를 기다립니까? 청등을 걸은 곁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주하는 집 바로 옆에 푸른 가로등을 설치하고 자 이거 뭐 때문에 했습니까? 님이 나를 찾아올 때 안전하게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오십사 그런 의미의 청등을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님이 오시면 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후라는 악기를 갖다가 여러분 곁에 두고 뭐 하고 있습니까? 님을 뭐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님은 올까요? 안 올까요? 님은 올 수가 없죠. 왜냐? 님과 나 사이에 물리적 거리도 멀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흰 눈이 폭설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기다림이
허투루 지나가니까 결국 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꿈 속에서 님을 보려 꿈에나 님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꿈에다라도 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제 회의 어떤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님을 보려 여러분 턱을 받치고 비겨 있으니 기대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잠이 들어야지. 여러분 여기서 잠이 들어야지 꿈에 님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앙금이 차도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앙금이라는 것은 비단 이불이 되겠죠? 이 비단 이불이 여러분 찹니다. 차니까 여러분 요거는 촉각적 심상이 되겠죠? 그래서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가뜩이나 여러분 외롭고 고독함 때문에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데 비단 이불마저 차오니 여러분 잠이 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밤은 언제 설고 결국 밤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사자성어 뭐라고 합니까? 전전, 반, 측 그럽니다. 외로움과 그리움 때문에 외로움과 그리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세우는 것 전전, 반, 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불은 왜 찰까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덮고 자는 그런 방의 이불인데 홀로 있기 때문에 독수공방하고 있는 그런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공방하고 있는 처지요. 자, 여러분 소상남방은 중국의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남쪽에 있는 따스하고 경치가 좋은 곳인데 자, 이곳은 작품에서 무엇이다? 정철이 머물고 있는 어디다? 창평을 의미하고 있더라 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자, 옥루고초는 옥으로 만든 누각이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임금이 계시는 곳이에요. 어딥니까? 우리가 말하는 서울, 즉 한양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상징적 소재 나왔습니다. 임금에게 보내는 것. 자, 봄에서는 무엇? 매화를 보냈습니다. 매화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암향, 즉 지조와 절개 가지고 있으니까 여름 봄에는 매화를 보냈고요. 두 번째는 임금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가득한 옷을 여름에는 보냈고요. 가을에는 무엇을 보냈습니까? 가을에서는 맑은 달빛 총광을 보내서 선정을 베푸시옵시오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런 건강을 걱정해서 양춘과 무엇 보냈습니까? 햇볕을 보내죠. 그래서 겨울에는 예외적으로 두 가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자, 모첨은 초가집 첨하고요. 홍상이란 것은 붉은 홍자에 붉은 치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취수는 푸른 소매를 말하고요. 일모수죽 그랬어요. 해가 뭐 할 때? 저물 무렵에 여러분 긴 대나무에 의지해서 이런 말인데요. 요 말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가인에서 나온 맛을 모았다. 여러분 인용해 왔다. 자, 두보의 시 누군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구절을 문맥에 맞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무엇을 또 뽐내는 것이다. 자신의 문학적 어떤 능력을 갖다가 뭐 하는 거다? 뽐내고 있는 이런 모습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온 세상이 무엇으로 덮여 있습니까?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임 사이가 어떻게 됐다? 연결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눈은 우리 앞서서 간신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간신 혹은 정치적인 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여러분 산과 구름
이런 것처럼 나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여러분 중국 시인 유종원의 시 강설에서 여러분 인용해 왔고요. 자,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그런 말을 인용해 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자어로 암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여러분 긴 밤을 고추한 자 앙금도 차도 찰싸 이 밤을 어떻게 셀고 얘기했습니다. 님이 없는 그런 외로운 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밤이 어떻게 느껴진다?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님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 여성 입장에서 밝히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적 상황이 있었죠. 이런 시적 상황을 노래한 작품 여러분 황진이 시조 기억날 겁니다. 황진이 시조. 자, 황진이 시조에 보면은 이렇게 됐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보여내요. 여러분 동짓달 긴 시간을 이 밤이라는 것을 즉 시간을 베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춘풍 이불 아래 소리소리 넣어 보관했다가 어른님 즉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날 밤 시간이 무척 짧죠. 그때는 짧게 느껴지는데 이때 여러분 이때 저축한 그 시간을 만회해서 보충해서 쓰겠다라는 황진이 시조 기억나시죠? 자, 이게 여러분 시간을 벤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관념의 구체화 표현 그런 예시가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오늘 수업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집중을 더 해주세요. 자, 3인곡 본사로 춘원에서 봄의 정경과 창밖에 무엇을 꺾었습니까? 매화를 꺾었어요. 님에게 보냅니다. 자, 이 매말은 지조와 무엇을 이야기한다? 충절을 이야기한다. 자, 이런 심정이 드러났고 하원에서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자, 여름의 정경과 원앙금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옷을 만들었죠. 원앙금은 비단이에요. 비단. 그 다음에 금자 이런 것들 사용했다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 시간에 미화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옷을 지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은 지극한 정성을 표현했고요. 자, 매화는 지조를 상징을 하고요. 특히 이 암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절개와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절개와 충성을 이야기하고요. 자, 이것이 님을 이루는 여러분 달과 조화를 여러분 달 기억나시죠? 북극성 달 누굽니까? 북극성과 달은 관습적 상징이라고 했어요. 바로 누구죠? 임금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원에서는 긴 여름날의 고독에 몸부림치는 한 여인의 애절한 심정이 원앙금으로 즉 비단으로 임의 옷을 지어내는 알뜰한 무엇이 드러난다? 정성으로 나타나고요. 자, 님에 대한 일편단심 변함없는 충성을 잘 드러냈고 겨울에는 춘원, 가을에는 달 혹은 북극성을 통해서 임금을 상징을 했고요. 그 달빛 같고 별빛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을 이야기합니까? 선정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달빛을 보내죠. 달빛 무엇이었죠? 청광을 보냈습니다. 이 청광 그냥 달빛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어떤 정책 교언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겨울에서는 따뜻한 햇볕을 보내고 싶습니다. 따뜻한 햇볕 플러스 함께 보냈던 건 뭡니까? 봄의 기운이니까 양춘이었죠. 그런 여성의 알뜰한 정성과 어떤 염려의 어떤 마음이겠죠. 그리고 긴 겨울밤 독수 공방에 사무치는 무엇을 여러분 외로움을
고독을 여러분 노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업에 잘 참여해 주셨고요. 내일은 결사와 뒤에 있는 작품의 핵심 요약 정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